편지랑 엽서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처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 벌리는 기획자 최수빈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본캐와 부캐로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본캐로는 청춘나들목이 기획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캐로는 제가 손꼽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첫 번째는 저는 봉사활동을 되게 좋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메리 오케스트라라는 문화봉사 단체와 함께 28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콰이어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기견, 유기묘 100마리씩 있는 사립 유기견 센터에 가가지고 똥 치우고 잡초 뽑고 실문지 나르고 뭐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봉사활동을 마라톤이랑 걷기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걷기를 해서 모은 걷기 횟수가 돈으로 환산이 돼서 하는 봉사활동, 그런 것을 하고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봉사활동, 이러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제가 하고 있어서 아까 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었던 문화예술 봉사활동과 비슷한 일환으로 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내년 2월 7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으로는 독립출판을 이번에 했어요. 사람교향곡하고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사람교향곡 G 메이저가 책의 제목이고 팀원들 4명하고 같이 쓴 글이어서 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어머니 자서전 쓰다 나 자신을 발견한 이야기라는 부제로 스토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쪽으로는 제가 또 그림을 취미로 하고 있어서 팝아트로 엄마랑 저랑 나온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팝아트 그려서 선물로 드렸고 3D 프린터로 뽑은 그루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얀 백지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색깔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청춘나들목에 전시를 해두었다가 다시 집으로 소환시킨 그 작품이 있고요. 농촌 봉사 활동, 농활이라고 하죠. 농활을 이번에 다녀왔었어요. 논으로는 쌀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3회차 정도 갔었고, 그리고 밭에서는 밤이랑 옥수수랑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필라테스랑 폴댄스랑 러닝이랑 헬스 정도 주 2회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는 아침마다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일부러 출근을 좀 일찍 해서 독서를 하려는 편이고 월 3권 이상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독서 시간을 편성하지 않으면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진짜 노는구나 싶은 취미는 인스타그램에 빙수를 먹고 다니면서 후기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잇 빙수 치면 나옵니다. 제가 빙수를 엄청 좋아해서 제 이름이 수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말을 하고 다니는데 수빈을 연속해서 말을 하면 빙수가 됩니다. 수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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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빙수 이래서 네, 그래서 빙수를 엄청 많이 먹으러 다니고 빙수 나중에 카페도 하고 싶어가지고 빙수 맛뿐만이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 서비스까지도 평가를 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되게 다양한 일을 해오시고 계신데 네.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네.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냐, 너의 몸을 먼저 챙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획하는 일이 좋고 아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이런 창작에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도 저도 청년이지만 이렇게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은 불행해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일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연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기획의 매력, 기획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기획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편지로 항상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꾸하듯이 그 편지랑 엽서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해줬었던 것 같아요. 가깝게는 고등학교 때 선후배들끼리 모의고사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때마다 초코파이 전해주기 같이 캠페인 같이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험 있을 때마다 저도 시험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크런키를 사다 준다든지 초코파이를 대량 사가지고 쪽지를 붙여서 선배님 이번 시험도 이렇게 잘 보시고 초코파이 드시면서 저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연애 편지 쓰듯이 뿌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기획이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일로서 기획을 시작했던 어떤 시점? 어떤 언제부터이셨는지? 딱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처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는 호텔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호텔 인사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인사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일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 두 번째는 채용한 인원을 교육하는 일. 둘 다 흥미가 되게 있었지만 교육하는 일을 엄청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교육을 할 때 신입분들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 TF팀, 즉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다른 호텔에서 글로벌 호텔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면 좋은지 같이 구상을 해주는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과 같이 머리를 싸매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직위가 있으신 분들을 교육을 하고 단합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한강으로 가서 운동회 같이 파티를 하고 같이 의상을 맞춰 입고 풍선 파티를 한다든지 개막식 같이 호텔을 개소하는 날에는 전체 호텔을 꾸며서 한다든지 연예인들 초청을 하고 뭐 디제잉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이게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일로도 이게 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좋아하는 것에서 네. 이제 일로도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전에는 호텔 일을 하셨지만 네. 지금은 조금 살짝 다른 분야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로의 도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길 오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지? 호텔 일을 계속 해도 되지만 매우 안정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저는 창작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창업 쪽에도 관심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데 계속 교육을 다니다가 보니까 창업도 기획서를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원래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려는 그 종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획 일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창작이나 기획하는 일이 일로 연결이 됐었던 것처럼 청년분들도 쭉 자기가 좋아했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오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다이어리 꾸미기가 나왔는데 한 예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엄청 좋아하고 진짜 사부작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유튜브에 그거를 업로드를 하면서 엄청 인기를 끌고 그걸로 강연을 다니시고 그걸로 사업자를 내시고 다른 굿즈라든지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까지도 내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작은 취미라든지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사업화를 시키면 이것 또한 취미에서 일로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생각했던 건 되게 바쁘게 살고 있고 좋아하는 것도 취미생활 네. 하고 계신데 어쩔 때 가장 행복하신지? 저는 바쁜 일상을 끝낸 다음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최수빈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획하는 일을 계속 쭉 할 것 같고요. 미래에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네. 저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정말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져가지고 올라가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지만 가볍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가 되지 않도록 차곡차곡 기초를 탄탄히 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지금 말해버리면 너무 단정을 짓게 될 것 같아서 섣불리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중이에 올라왔을 때 박수 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에서 읽었었던 건데 첫 번째는 10년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봐요. 그러고 그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5년 후에 한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죠? 라고 할 것이고 그럼 그것을 5년이 아니라 당장 1년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10년 후에 무엇을 할까? 5년 후에 무엇을 하지? 10년 후에 할 걸 1년 만에 단축해서 하려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반문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트렌드 코리아 2021년 것도 보게 되면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말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 앨리스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앨리스랑 마녀가 동시에 달려가면서 앨리스가 마녀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하죠? 그러니까 마녀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러고 마녀가 앨리스에게 말을 해요. 근데 너가 다른 장소로 가고 싶으면 지금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있는 상황이 안정적이고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달려야만 하고 더 발전을 하려면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거는 이거는 어린이 책에서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항상 그냥 인지를 하고 상식처럼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도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